학생은 학생들의 진로, 적성, 흥미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을 위하여 폴란드 진로 발달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선택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개설을 했고, 학생들은 진로 발달 검사를 기반으로 학생들의 진로 유형을 파악하여 진로에 맞는 선택을 하였고, 학교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3시즌으로 나누어 학생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었습니다. 저희 학교가 홀랜드 검사를 했었는데 제가 유형이 사회형이 나와서 주로 사회형 프로그램을 했었는데요. 제가 시즌 1 때는 환경 문제 관련 프로그램이 지구를 지켜라라는 프로그램을 했었는데요. 제가 평소에도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는데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어서 좋았고, 시즌 2 때는 세계 문화 탐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제 진로에 관련된 프로그램도 하고 제가 원하는 프로그램도 하면서 여러 다양한 경험을 접하게 되니까 제 진로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처음에 선택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선생님들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전공이 아닌 과목을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을 한 끝에 너무 멀리 가지 말자, 가깝게 생각을 하자 해서 선생님들도 본인 각자 나름대로 선생님들의 흥미와 다양한 재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학생들에게 발현시켜보자. 자기 전공하고도 맞물릴 수도 있고 전공이 아닌 과목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은 워낙 좋아해서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하면서 바리스타 자격증까지도 따기도 했고요. 또 국제반 수업에 같은 경우는 그 선생님이 어렸을 때 꿈이 외교관이셨는데 학생들이 정말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외교관이 될 수 있는 꿈을 더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설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다 진행하면서 시작할 때는 어렵고 힘든 점이 많았지만 학생들도 자기의 꿈을 찾고 진로를 찾듯이 선생님들도 그 안에서 자기 발전과 자기 개발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보람을 느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 정말로 애썼던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학교의 자유학기제 자유과정 프로그램은 100% 골라서 학습하고 골라서 체험한다 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학생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프로그램을 모두 직접 선택하여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학생 중점 모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월요일은 진로 적성 검사 결과에 따라 진로 탐색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교과 심화 융합 수업과 예체능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교과 연계 프로그램과 진로 동아리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미술 교수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진로 적성 검사에서는 예체능계와 어문인문계의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요일에 예체능 계열의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화요일은 어문인문 계열의 영어와 국어 융합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수요일에는 교과 연계 선택 프로그램으로 내 손으로 만드는 미니하우스 반을, 목요일에는 예체능 수업으로 미술반에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에는 인천문예전문학교에서 푸드 스타일리스트 과정에 관한 수업을 받았습니다. 저희 학교는 동아리 활동 중심의 자유학기제를 2학년 1학기에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같은 흥미를 가진 학생들이 스스로 동아리를 만들고 선생님을 초대하는 방법으로 모든 활동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하게 되며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활동 중 어려운 점을 도와줄 뿐입니다. 또한 전문적인 활동이 필요할 시에는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동아리 활동의 완성도를 높여주도록 하므로 교사의 활동은 적다고 봅니다. 동아리 구성은 자유학기제를 실행하기 전 1학년 말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동아리 회원을 모집하는 광고를 학생들이 직접 작성하기도 하며 동아리 홍보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동아리들이 9개 동아리 활동이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스스로 결성하였으며 이들 중 몇몇 동아리들은 방과 후 활동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체험한 활동을 전시와 발표회를 통하여 꿈과 끼를 뽐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유학기제 진로탐색 볼륨 미래자서전 강사 이영주입니다. 볼륨 미래자서전, 일반 자서전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볼륨 미래자서전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인공지능 시대에 꼭 필요한 능력, 문제 해결력을 키워주기 위한 과목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문제를 해결해서 문제 해결적 삶을 살아간 위인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세종대왕을 들 수 있는데요. 세종대왕은 우리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과 뜻을 글로 표현할 수 없는 문제를 발견하시고 한글을 창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재 등용의 어려움을 아시고 집현전을 만드셔서 각 분야의 인재를 등용하여서 큰 성과를 내셨죠. 이처럼 우리 아이들이 문제 해결적 능력, 사고를 가진 인물들을 직접 분석해보고요. 간접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삶도 문제 해결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미래의 삶을 로드맵 해보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자신만의 문제 해결적 올연 미래 자서전이 탄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화중학교 교사 고윤미입니다. 인문사회 수업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고민이 되시겠죠? 저도 자유학기제가 시작되기 전에 무척 고민했던 문제입니다. 저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제가 맡은 교과 이름은 나는 행복 메이커로 인성 개발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수업이었습니다. 강화교육지원청과 교사가 만든 교재, 나는 행복 메이커 교재를 활용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행복의 이해, 능력의 이해, 인성의 이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자신의 꿈을 그래프로 표현하는 행복 곡선 그리기 활동, 모든 별로 공익 광고를 통해 행복을 나누는 활동 등 교재도 재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저는 모둠을 주기적으로 구성해서 모둠 활동을 공책을 만들어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갑비랑 행복 스토리 134를 통해 일주일에 3번 4가지의 행복을 만든 이야기를 찾는 활동으로서 자랑스러워, 행복해, 고마워, 미안해 4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있는 교재를 활용하였습니다. 나의 작은 모습도 자랑스러워하고 행복해하고 친구의 작은 도움도 고마워하고 미안해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활동입니다.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 동안 고민되었던 것은 교실에 긴장감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나와 우리를 변화시키는 6개월의 계획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자유학기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획을 세우도록 했고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주기적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실패를 한 경우도 발표를 하게 해서 실패에 대한 요인 분석,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문사회 수업 시간에 지켜야 할 규칙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규칙을 어길 경우 어떠한 벌칙을 받아야 된다는 것도 아이들끼리 만들었습니다. 수업 시간의 정확한 시작이 언제인지 열띤 토론을 벌인 후에 종이 친 후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수업 시작이라는 수업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 규칙을 본 후 저는 수업 종치기 전에 수업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도 지켜야 할 규칙을 아이들이 만든 것이지요. 토론하고 6개월을 변화시키는 나의 계획, 모둠 활동 등은 모둠 공책 또는 협업 프로그램인 스마트 클래스를 이용하여 누적 관리하여 평가에도 이용했습니다. 인문사회 선택 프로그램, 어떤 주제로 아이들의 어떤 면을 변화시킬 것인가 고민하세요. 이것이 첫 걸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유학기제 자율과정 선택 프로그램 중 아동영어 교육 동아리를 선택한 학생들은 영어와 관련된 꿈과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동영어 교육 체험반의 목표는 7주에 걸쳐
영어 기본 회화를 씻고 재미있게 배우면서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확인하고 개발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평소 영어에 흥미와 관심이 많았으며 꿈도 외국어 능력이 필수인 호텔리어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동영어 교육에 대한 직업을 체험하면서 영어 기본 회화를 씻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었고 친구들과 강의를 듣고 의견을 나누면서 협동심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영어를 배웠더라도 앞에만 서면 머릿속이 하얘지던 제가 발표를 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자신감이 향상되어 많은 표현을 하며 적극적으로 발표를 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생겼습니다. 아동영어 교육에 필요한 교구를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만들기 때문에 창의성 또한 높일 수 있었습니다. 실제 아동영어 동아리에서 실습을 하고 체험해보면서 표현력도 풍부해지고 제가 발표하는 것을 좋아하고 활동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해 보면서 제 미래와 진로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징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징가는 마음의 징검다리 가꾸기의 줄임말이고요. 남학생들과 친숙하게 활동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마징가로 줄여보았습니다. 마징가 프로그램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마음 성찰 프로그램입니다. 자아탐구, 힐링 체험, 행복 찾기, 자아 발견. 한 학기 동안 이런 네 가지 주제로 진행을 하는데요. 학생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마음 성찰 프로그램이다 하면은 자칫 명상이나 아니면은 마음 고르기 이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활동, 또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마음 성찰도 굉장히 즐거운 활동으로 이어갈 수 있다. 이것이 저희 프로그램의 큰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15개 프로그램 중에 10개의 프로그램이 지역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입니다. 지역 연계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얻은 성과는 교육이 특히 이런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 지역 전체가 공동으로 아이들의 인성교육에 참여해야 된다. 또 그럴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 연계 사업은 지역이 짜놓은 프로그램에 우리 학교 학생들이 참여하고 또 우리는 그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고 하는 자체도 윈윈이지만 우리 학교에서 진행한 연계 사업의 큰 또 성과 중에 하나는 북예도서관에서 북멘토와 공관, 그다음 책 자원을 저희가 받음과 동시에 학교 수학 동아리가 북예도서관 놀이수학이라는 프로그램을 봉사활동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저희가 MOU를 체결할 당시부터 북예도서관의 일정한 지원을 받으면 학교에서 또 일정 정도 그 북예도서관 프로그램에 재능 기부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런 게 되게 잘 이루어졌다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발전되어 나간다면 학생들 스스로도 되게 만족도가 높고 지역 만족도도 높이는 그런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